반갑습니다. 46회 FAT 2급 A형 실무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를 한대요.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보고를 측정 보고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앞에 힌트가 있어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본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도 하나의 실체가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업 실체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기 대여금. 자, 이거 재무상태표죠. 그 중에서도 자산에 속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좋아요. 그렇게 하고 미지급금. 도합 3개가 되겠죠? 3개. 이것도 답이 2번이군요. 해서 재무상태표 하면은 식구가 몇 식구다? 그렇습니다. 세 식구가 되겠죠. 세 식구. 해서 T계정을 딱 건히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그려봤습니다. T계정을 그려서 요 재무상태표. 흔히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밸런스 시트. 자, 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 이때 차변에는 누가 온다? 차변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오겠죠. 자산. 대변 쪽에는 누구와 누구? 부채와 자본. 이렇게 해서 세 식구가 사는 곳이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기대여금은 자산, 자본금은 부채, 미지급금은 자본금이 부채라고 그랬나요? 미쳤어. 자본금은 자본. 그쵸?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 3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2021년도 손익 내역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영업이익 구하는 식을 잠깐 볼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등장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자, 여기다가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간 판관비를 딱 빼시면 그것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비교통비하고 대손상각비 저 두 가지입니다. 7만 원만 빼셔야 되겠습니다. 7만 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장사에서 번 돈은 13만 원 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라든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네들은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고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1번.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자, 요 항목들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자산 항목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자, 요 항목은 우리가 건물 같은 거, 넘의 건물 같은 거 빌렸을 때 2년 정도 보통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넘의 건물을 빌렸을 때 보증금과 월세를 주는데요. 월세는 매달 내는 거고 임차 보증금은 2년 후에 돌려받는 거죠. 만약에 월세 제때 안 냈을 때는 까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다. 그 중에 비유동자산이다. 그러면서 앞에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자산 속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하면은 네 가지가 있죠. 투, 유, 무, 기타 비유동자산 해서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타 비유동자산 해서 투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가죠. 그랬을 때 이 투자나 유형, 무형 쪽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임차보증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도 결산 시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확인하실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일이 언제냐? 혹시 7월 1일은 아니냐? 중간에 취득을 했느냐? 그렇게 하고 방법이 뭐냐? 이 두 가지 보시는 겁니다. 정액법 나왔기 때문에 정액법 같은 경우는
잔존가액이 지금 10만원이군요. 취득 원가가 100만원,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렇다면 내용연수 분해 해서 내용연수가 자 분 어떻게 보면 뭐뭐가 되겠죠. 분모 내용연수 분해 그렇게 하고 쭉 보셔서 분자 부분에 취득에서요 잔존을 빼시는 겁니다. 잔존 자 빼주셔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취득이 100만원 잔존이 10만원이니까 여기 90만원 되겠습니다. 90만원 90만원을 5로 나누시는 거예요. 5로 딱하니 나눠주시면은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이 된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언뜻 계산해 보셔도 58 자 오히려 그래서 18만원 나오는데 계산기 눌러 볼게요. 요즘에는 계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 가지고 자 여기 지금 눌러 버리시면은 90만원 나누기 자, 5 했더니 18만원 나왔어요. 고로 2021년도 12월 31일 날 결산 시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8만원 금액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6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1월 1일 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5만원 있습니다. 자, 5월 13일 날 매출 채권 10만원에 대해서 회수 불능이 확정돼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럼 못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5월 13일자 분계를 보시면은 대변 쪽에 매출 채권 해서 매출 채권 써 주셔야 되겠어요. 10만원 그렇게 하고 5만원 충당금 이런 일을 대비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죠. 대손 충당금 5만원 써 주시겠고요. 나머지 5만원에 대한 거는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 자 5만원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1번 현금이지요. 현금 해서 6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팀 직원들 간의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비용 계정 옳은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난주 거래처 김 과장입니다. 결혼하고 관련해서 어떤 지출이 있었나요?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처 나왔으니까 바로 생각나시는 계정 과목 뭐가 생각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접대비죠. 축의금 전달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가볼까요? 3번 오케이 다음 자, 항공은 2021년도 4월 1일 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액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입니다. 결산 분계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 참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건데 4월 1일 날짜 2021년도 4월 1일 날짜에 사변에 보험료라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어요. 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바야흐로 12월 31일 결산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대변 쪽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선급 비용 해가지고 여기 있던 12만원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1년 겁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1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12달 하시면 한 달에 만원 나와요. 거기다 곱하기 해서 1, 2, 3 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즉 3개월치가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3개월 계산해 주셔서 3만원이 내년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3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 자, 보험료 3만원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3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자, 손익으로 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누구와 누구다? 자, 수익하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합손익 계정을 이렇게 세워 주셔 가지고 자, 쭉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지금 손익 계정이다 라고 했을 때요. 손익 차변에는 누가 오고요? 비용이 오죠. 비용이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누가 온다? 자, 수익이 옵니다. 수익이. 그랬을 때 요때 보시면은 선수, 미지급, 단기 대여금 자, 이 항목들은 보시다시피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에요. 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뒤에 수익 붙었다 그래갖고 이거 수익 계정 과목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선급하고 미수 얘네들 언제 만납니까?
선수하고 미지급금 해서 결산하실 때 보면은 항상 뒤에 숫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비용 해가지고 얘네들은 결산 때 맨날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손익의 정리라고 그래서 선급과 미수는 뭘로 보신다? 선급과 미수는 자산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자산이다. 그렇게 하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다. 뒤에 수익이나 비용이 붙었더라도 속으시면 안 된다. 함정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미지급 하면 요것도 미지급도 부채. 단기 대여금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산이죠. 고로 이 손익계정은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정으로 간다. 그래서 한 해만 살다가 없어지는 계정 과목들은 손익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다. 다음. 자, 회사가 사용 중인 기계 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런 기계 장치를 처분했을 때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변 쪽으로 기계 장치 빼주시겠고요. 차변 쪽에는 그동안 감가, 상각, 누계액 이걸 빼주시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장부 금액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에 처분을 했을 때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요. 그래서 요거 팔고 뭐 현금을 받았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는 오히려 대변 금액이 커요.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텐데 이 처분 손실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비용이 되겠죠.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게 잡힌다는 거죠.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작아집니까? 이렇게 비용이 커졌다. 그랬을 때는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애가 단기순이익이 작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단기순이익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는 더 안 나왔네요. 단기순이익이 작아지면 자본이 결국은 자본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본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로 수익이 발생한다 틀렸죠. 지금은 오히려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으니까요. 자산이 증가할 리가 없죠.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비용이 높게 발생하겠죠. 부채는 나오지도 않아요. 고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상사의 비유동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산을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차입금이라든가 요거는 부채니까 요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출 채권이라든가 단기 대여금, 상품 이러한 항목들도 유동자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품하고 차량 운반구 답은 2,500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이를 수선비로 처리했다. 벌써 틀렸죠.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아니다. 뭘로 보신다? 건물 이렇게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선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선비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용이 높아졌어요. 고로 비용이 커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내려가는 겁니다. 단기순이익이 작아지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그렇게 되면은 단기순이익이 작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자본 있죠. 자본도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비용이 과소됐다. 이거 틀렸습니다. 비용이 과대됐죠. 자산이 과대됐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건물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과소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답은 3번이다.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상 출장 중에 지출한 식대 자, 이러한 것들은 업무상이지 않습니까? 해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았을 것 같고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겠고요. 복리후생비 그렇게 하고 직원들 업무 후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료 이런 것도 뭐 복리후생비로 잡으셔도 무방하겠죠. 이건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그렇게 하고 밑에 4번은 기부금 이렇게 보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지 않는 건 기부금 4번이 되겠죠. 이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답은 4번이다.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매번 나오는 문제,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초에서 단기 총 매입액인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기초에다가 누구를 더해서 단기 순매입이죠. 단기 순매입을 더해서 거기서 누구를 뺀다? 기말을 딱하니 빼주시면은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가. 그래서 기초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그렇게 하고 단기 지금 순매입액은요 500에서 200을 빼셔갖고 300이 되겠죠. 300. 그렇게 하고 기말은 800 해서 800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로 1300에서 800을 빼주시면은 500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건물을 매각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차별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은근히 제가 봤을 때 회계 2급이라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건물 나갔죠. 그렇게 하고 어음 받았다고 해도 함정입니다. 받을 어음 이런 거 쓰시면은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건물 같은 거 팔고 자, 대급을 못 받았을 때 어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어음 이렇게 쓰시면 틀린다.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미수금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은 미수금. 답은 2번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